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수많은 활자와 씨름하고 계실 수험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아주 특별한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뭔가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2027학년도 수능 특강 4강 엑서사이즈 04 슬라이더와 지문 텍스트입니다. 4강 4번 지문이군요. 네, 이 지문의 제목이 바로 From Anxiety to Empathy, A Logic Flow, 즉 불안에서 공감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이죠. 제목부터가 벌써 엄청난 통찰을 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수동적으로 텍스트를 그냥 읽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문의 논리적 시각화, 그러니까 Visualizing the Argument을 해볼 겁니다. 오늘 다룰 이 지문은 수험생 여러분의 일상과도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요. 맞아요. 아침에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나 낯선 환경에서의 어색함 같은 감정들 말이죠. 네, 이 글은 우리가 흔히 부정적이고 좀 숨겨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그 불안이라는 감정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합니다. 심리학적인 통찰을 아주 정교한 논리로 풀어낸 훌륭한 글이에요.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지문의 뼈대를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핵심 문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If you suffer from social angst, awkwardness, or dread, know that this is a perfectly normal response. 만약 여러분이 사회적 불안이나 어색함, 두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걸 알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있어요. 바로 슬라이드의 핵심 어휘인 social angst입니다. anxiety 대신에 angst를 썼죠. 네, 보통 불안이라고 하면 anxiety를 흔히 쓰는데 여기서 작가는 angst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이게 단순히 내일 시험을 망칠까 봐 걱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묘하게 가슴을 짓누르고 고립된 것 같은 약간 실존적인 묵직함을 담은 불안이죠. 맞아요. 새학기에 모르는 사람들 틈에 덩그러니 앉아있을 때 나만 혼자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 숨 막히는 기분, 딱 그거예요. 그 묵직한 고립감을 이해하는 것이 이 글을 시작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저희 슬라이드에 있는 첫 번째 시각적 비유, 빙산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아이스버그 말이죠.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과 아래가 다른. 네,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는 looks confident라고 적혀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무리지어 웃고 떠드는 친구들이나 앞에 나서서 말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무척 당당해 보이죠. 하지만 그 수면 아래를 보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internal anxiety, 즉 내면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빙산의 비유를 통해서 겉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남몰래 내면의 불안과 싸우고 있다는 진실을 짚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angst라는 단어가 주는 그 지독한 고독감이 사실은 모두가 겪고 있는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선언인 셈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볼까요? 네, 지문이 진행되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슬라이드를 보면 굳게 닫힌 문장으로 표현된 social anxiety 아래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Anxiety is not just a barrier, it is a signal. 불안은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라는 뜻이죠. 우리는 보통 불안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어떤 성벽 같은 장벽으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작가는 이걸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 삐하고 울리는 신호로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수능 출제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논리적 구조입니다. 강사의 시선에서 보실 때 어떤 점이 그런가요? 대중적인 통념을 뒤집는 참신한 시각, 즉 개념의 재정의가 일어나는 순간이거든요. 불안을 장벽으로만 보면 거기서 논의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넘어설 수 없는 벽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다면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다음 단계로 논리가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장벽에서 신호로의 전환, 이것이 이 지문을 끝까지 끌고 가는 척추 역할을 하는 거죠. 와, 그리고 이어서 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독해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문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는 부분이죠. 네, but it is actually possible to build your social muscle and use it to boost your connections.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성 근육을 길러서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데 그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라는 문장이죠. 여기서 문장 맨 앞에 등장한 벗의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이 문장의 벗은 글의 전체적인 공기를 바꿔버리는 강력한 논리적 변곡점이에요. 앞부분에서 빙산 메타포를 통해 인간 내면의 불안이란 현상 자체를 규명했다면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벗을 기점으로 화제는 그 불안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해결책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거든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장은 논리적 단절과 연결을 묻기에 아주 완벽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 문장 삽입이나 글의 순서 문제로 나오기 딱 좋다는 말씀이시죠? 수동적인 고통이 능동적인 능력으로 바뀌는 이 지점이 바로 작가가 의도한 논리의 도약입니다. 현상에서 해결책으로의 도약. 그렇다면 이 사회성 근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쓴다는 걸까요? 작가가 그 다음 문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해 주죠. 네, 제가 읽어볼게요. Your anxiety is giving you clues to what icebreakers and lifelines other people might be grateful for you to extend. 여러분의 불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아이스브레이커나 생명선을 건네주었을 때 그들이 고마워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슬라이드에 등장하는 돋보기, 그러니까 magnifying glass 이미지가 딱 이 역할을 보여주네요. 내 불안이 돋보기가 되어서 타인의 필요를 읽어내는 clues, 즉 단서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icebreakers와 lifelines라는 단어의 조합도 참 절묘합니다. What's fascinating here is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작가가 불안의 방향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겁니다. 방향성을 뒤집었다고요? 보통 우리가 불안을 느끼면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잖아요. 나 지금 얼굴 빨개졌나, 내 목소리가 떨리나 하면서 스스로의 상태에 매몰되죠. 네, 남들 신경 쓸 겨를이 없죠. 그런데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불안하고 어색하다면 네 앞에 있는 저 사람도 겉으로는 빙산처럼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똑같이 덜덜 떨고 있을 확률이 높다. 아, 그러니까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을 레이더망으로 삼으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누군가 먼저 날씨 이야기라도 꺼내주기를 바라는지 그게 아이스브레이커스죠. 아니면 대화에 끼지 못해 누군가의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그게 라이프라인이고요. 이걸 파악하는 단서로 쓰라는 겁니다. 나의 약점, 나의 고통이라고만 생각했던 감정이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정밀한 스캐너로 변모하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그쵸. 정말 발상의 전환입니다.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여러분, 여기서부터 논리가 한층 더 깊어집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통찰이 구체적인 행동과 철학으로 연결되는 문장에 나오거든요. 어떤 문장이죠? Truly listen to what your anxiety is signaling to you about where you feel uncertain or insecure and practice empathy by offering a hand to others who might be in the same boat. 여러분이 불확실하거나 불안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여러분의 불안이 보내는 신호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공감을 실천해보라는 문장이네요. 네, 이 문장이 전하는 메시지의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문장의 구조와 의미 모두 짚어볼 가치가 커요. 불안의 신호를 듣고 listen, 그것을 바탕으로 공감을 실천하라 practice라는 명확한 행동 지침을 주고 있죠. 특히 이 문장의 후반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는 부분에서 글의 핵심 주제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관용구가 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in the same boat죠. 같은 배를 탔다, 즉 같은 처지에 있다는 뜻인데요. 슬라이드를 보면 조그만 돛담배 위에 두 사람이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서로 굳게 손을 맞잡고 있는 따뜻한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offering a hand 하는 모습이죠. 네, 나 혼자만 이 어색함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줄 알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타인 역시 나와 똑같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불안해하는 존재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in the same boat이라는 표현은 출제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단순히 뜻을 아는지 묻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 그럼 어떤 의도가 숨어 있나요? 이 글 전체를 아우르는 공감, 즉 엠파시의 본질이 가장 구체적이고 비유적인 이미지로 집약된 곳이거든요. 타인도 나와 같은 불안을 겪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공감은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오기 아주 좋겠네요. 맞습니다. 글의 흐름을 정확히 따라온 학생이라면 이 부분이 빈칸으로 뚫려 있을 때 앞뒤의 문맥, 그러니까 불안을 신호로 삼아 타인을 돕는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관용구가 들어갈 자리임을 필연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의 주제가 응축된 폭발력 있는 표현이군요. 그야말로 지문의 심장 같은 구문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작가는 이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Remember that flipping anxiety into compassion is something inherent in you. 불안을 연민으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 안에 내재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문장이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바로 inherent입니다. 내재하는 타고난이라는 뜻이죠. 언제나 그 내면의 본질성, 선천성의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작가는 불안을 오류나 고장난 감정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을 연민으로 뒤집어 타인과 연결되도록 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인간의 유전자 안에, 우리의 진화적 설계, 디자인 안에 이미 기본값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네, 여기서 슬라이드에 있는 또 다른 시각자료, 거대한 방패 이미지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쉴드 이미지 말이죠. 날아오는 뾰족한 화살들을 막아내고 있는. 맞아요. 그 화살들이 메이드 앵자이어티라면 중앙에 거대한 붉은 방패가 그걸 핑겨내고 있죠. 그 방패에 적힌 이름이 바로 Compassion and Empathy, 연민과 공감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 아래에 이런 설명이 덧붙어 있어요. Together, compassion and empathy can buffer against bad anxiety. 연민과 공감이 함께 작용하면 해로운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여기서 buffer against라는 표현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네, 충격을 흡수하고 막아주는 범퍼 같은 느낌이죠. 타인을 향해 손을 내미는 그 이타적인 행동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파괴적인 불안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정확합니다. 버퍼라는 단어는 외부의 충격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는 완충제의 개념으로 다양한 수능 지문에서 아주 자주 활용됩니다. 내가 남을 돕기 위해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순간 나를 갉아먹던 내면의 불안이 완충되는 모순적이고도 아름다운 심리적 메커니즘이네요. 네, 이 단어들이 그걸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So, what does this all mean? 그래서 이 모든 논리적 흐름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작가가 설계한 완벽한 논리 구조의 종착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핵심 논리 구조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슬라이드의 마지막 장에 있는 Key Logic Breakdown을 머릿속에 순서대로 그려보시죠. 첫째는 앵자이어티네요. 네, 불안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정상적인 신호로 인정합니다. 둘째는 listen. 그 불안이라는 돋보기를 통해 타인도 나와 같은 처지임을 깨닫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단서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action. 내면의 두려움을 넘어 타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result군요. 맞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의 해로운 불안은 완화되고 타인과의 깊은 연민과 공감이 형성됩니다. 즉, 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고통, 인터널 스트러글에서 출발했던 감정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외향적인 아웃페이싱 연결고리로 탈바꿈하는 완벽한 논리의 흐름입니다. 와, 내면의 고통이 외부의 연결고리로 바뀐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담고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 그 스케일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결론 문장이 정말 멋지죠? 네. The outcome, the spread of compassion for your fellow human beings, other species, and the planet.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동료 인간, 다른 종들, 그리고 지구 전체에 대한 연민의 확산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도약이 느껴지시나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오늘 짝꿍이랑 무슨 얘기해야지 이런 수준의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사회적 불안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교실 안의 작은 고민이었죠. 그런데 그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의 근육을 키워나가다 보니 어느새 내 옆의 친구를 넘어서 다른 생명체들, 심지어 이 푸른 지구라는 행성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연민, 글로벌 커넥션으로 세계관이 확장되어 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야말로 독해의 진정한 묘미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스케일이 확 커지는 느낌이에요. 네, 작가는 독자의 시선을 좁고 어두운 내면의 방에서 단숨에 전지구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죠. 이 글은 불안이라는 지극히 찌질해 보일 수 있는 개인적인 감정이 사실은 인류를 하나로 묶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보편적 연대의 숭고한 시작점이라는 것을 웅장하게 선언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 논리의 뼈대를 볼 수 있다면 어떤 변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빈칸이든 춘서든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심층 탐구 어떠셨나요? 슬라이드 마지막에 적힌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Your anxiety is your superpower for connection. Trust your design. 당신의 불안은 타인과 연결되기 위한 슈퍼파워입니다. 당신 안에 내재된 그 설계를 믿으세요. 수능을 앞두고 교실에 앉아 있을 때 혹은 독서실에서 혼자 책을 넘길 때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막막함과 불안감, 그것은 여러분이 약하거나 잘못되어서 느끼는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자 여러분이 세상을 더 섬세하게 읽어내고 타인과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진화가 선물한 훌륭한 신호입니다. 네, 그 신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험 생활 그 불안감을 슈퍼파워로 바꾸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앞날을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